nation was widely exported his culture all over the Asia. For example, 이것은 산 염소를 뜻하는데 이 뿔이 이렇게 강하게 휘어서 내려가는데 놀랍게도 다리가 이렇게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또 해볼게요. 여기. 자, 그러니까 다가오면 돼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만 커다란 4개의 바위면이 있는데 사실은 다 암각과 새겨진 겁니다. 캔버스로서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암각과 새겨져 있으니까 나머지 좋은 것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폭이 10m 정도만 남아있는 적석총입니다. 돌무지 무덤이죠. 유라시아 초유목지대에 있는 전형적인 무덤 양식입니다. 이런 무덤 양식의 일부가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죠. 이시쿨, 여기는 이식 지방이고요. 요 건너편에는 바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근처에 이식 고분군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청동 시대부터 시작된 적석 목각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온 특별한 유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황금 인간을 비롯한 각종 유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라의 대농원에 있는 5세기, 6세기에 축조된 적성 목각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덤 양식, 발견된 유물 등등. 물론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주장들 합니다. 바로 이런 고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의 초기 무덤들이 바로 이런 적석총입니다. 돌무지 무덤. 사실은 고구려보다는 오히려 부여가 일부 있었고요. 흔히 말하는 고조선, 원조선도 이런 전형적인 고인돌 외에 이런 전형적인 형태의 돌무지 무덤, 적석총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요동무덤 남쪽에는 강상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비파형 동궁을 비롯해서 각종 청동 제품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고조선과 워낙 관련이 깊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요동지방이 우리와 연관이 있었다는 주장들을 감히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북한과 중국이 공동 발굴하면서 강상무덤, 노상무덤 등을 발굴해 보니까 전형적인 바로 고조선계의 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이다 이런 요동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중심지 여부를 떠나서 요동지방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시온과 연관이 깊은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적석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 학자들이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두 번째 수도인 고구려 국내성 지역이 있죠. 지반 그 위쪽의 송화강 줄기에서도 최근에는 많은 적석총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BC 3세기 이전에 적석총들이 많이 발굴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인돌도 발굴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학자들 특히 북한 학자들은 이미 고구려는 BC 3세기쯤에 현재 남만주 일대에서 정치적인 강력한 정치 세력을 이뤘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기원을 이를테면은 강인숙 같은 경우는 BC 3세기 중반으로 올리고 BC 5세기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형 서클들이 워낙 많은데요. 지금 저기도 그렇습니다만 여기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곳은 적석총이고 저 뒤에도 적석총이고 저기는 정말 큰 적석총이 있네요. 그죠? 지금 이 바위의 검은 얼굴들에는요 대부분 암각화가 새겨져 있었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누군가가 했겠죠. 왜냐하면 이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도 물론 있고요. 대부분 떨어져 나갔는데 검은 것들이 여기 오니까 이렇게 역시 둥글게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태양 사슴 이런 것들은 태양 염소, 태양 양이 되겠죠. 태양과 연관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죠.
이야, 원더풀이다. 여기 폭이 50cm인데 높이가 120cm 정도. 네 면을 돌아가면서 전부 다 암각화가 있는데 앞부분 이쪽이나 저쪽은 새까만 데다가 새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새까맣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걸 새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꼭 이런 특별한 이유이지만은 이렇게 캔버스가 까맣게 되지 않더라도 이런 돌에도 이 사람들은 암각화를 새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산 염소인데요, 뿌리 굉장히 두껍게 새겨져 있어요. 두껍게 파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몸통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인데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통 내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 투시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반구대 암각화 등에서도 이런 수법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중앙아시아 알타이 지역 아니면은 더 동쪽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죠. 이건 정말 너무나 뿌리 두꺼워서 힘이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렇게 4면 돌아가면서 암각화가 있으니까 이 돌은 말 그대로 신령스러운 돌, 홀리스톤입니다. 홀리스톤, 신령스러운 돌.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그냥 돌들이 아니라 암각화가 새겨지는 순간 이것은 바로 네이밍 그리고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런 걸 새겨놓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의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생명을 얻거나 아니면 리바이벌, 재생한다는 의례를 하는 거죠. 여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크지 않고 표면도 울퉁불퉁하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부분 전체가 암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새겨져 있고 이건 최근에 누가 장난했습니다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뿔을 강조할까? 물론 마르코폴로 그 다음에 아이맥스 등등으로 불려주는 이런 산양, 산염소 등등은 뿔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 유럽의 영화나 신화나 소설에서 괴기스러운 동물로 등장하는 이유가 이 뿔 때문에 그래요. 신화상으로 볼 때나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볼 때 뿔은 바로 생식력을 상징해요.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타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뿔을 강조한 것은 바로 타산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 주장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바로 태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태양과 연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한 가지 요인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멀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당연히 하나의 사실이 있거나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다양하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의미도 다양하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가치도 다양합니다. 멀티밸류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평가할 때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고 그것이 옳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다양한 것이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역사학자 입장에서 여행자 입장에서 시인의 입장에서 아니면 사연은 또는 사상가 입장에서 이걸 동시에 보거든요. 그리고 또는 예술가 입장에서도 봅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세요. 산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잘.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요. 여기는 뭔가 떨어져 나간 거.
마치 불꽃이 있는 것 같은 뿔이 있는 산염소가 제가 본 것 중에는 가장 몸이 두껍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여러 가지 동물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있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저런 것들은 이거보다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거지만 소박한 형태로 역시 말을 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가니까 또 있어요. 저건 정말 압권이다, 압권. 이 암각합판의 가로 길이가 5m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짐작하더라도 역시 높이도 5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암각화도 봤고요. 그리고 1km에 가까운 레나강변의 그 아마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한 돌덩어리가 뭔가 특별하게 힘을 가진 것 같아요. 단순한 뿔이 아니라 여기서 마치 불길이 활활 솟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알발이죠. 왼손은 아래로, 오른손 위에 있는 것. 이게 제주도 돌 하루방이라든가 전라남도 실상사피라든가 기타 등등의 속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보글에 고문박해도 유산기 나오지만 동북만지에서도 사슴이야. 이게 바로 해양사슴. 저기도 사슴 있다. 어떻습니까? 입구에서부터 500m 이상 올라와서 거의 끝에 왔는데요. 산자락에서 빙하 골짜기가 훑어 내려가는 바로 한 가운데 있습니다. 길목이죠. 태양사슴이에요. 뿔이 9개로 갈라졌습니다. 8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세보니까 9개입니다. 그들은 함부로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길고요. 가운데에 그 대신에 손이 없습니다. 엑스레이 투시법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사슴 아주 날파고 정교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머리와 사슴 뿔만큼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뿔들이 일직선으로 뻗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사람 모양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분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관한 것을 다 보질 못했어요. 이게 바로 70cm 정도 되고요. 다리도 있지만 뿔의 높이가 2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9개의 선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를 상징하고 불꽃을 상징하죠. 우리나라 고분벽화, 무용총회도 각조총회도 이렇게 사슴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고분벽화기 때문에 정교하게, 날렵하게, 그리고 온몸의 근육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죠. 아깝다.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또 있다. 이제 철판앞에는 암각화군을 거의 다 봤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양 사이드까지 보고, 그리고 바로 요 위에 끝까지 담장 있는 데까지 봤죠. 900여 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분명히 드러난 것들만 생각하는데요.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그리고 껍질이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0여 기 훨씬 넘어서 1500여 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철판하다 암각화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지대가 넓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천산이 있고요. 지금도 천산에는 신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지구상에서도 정말 뛰어나고 독특한 신비를 하면 가득 찬 이시쿠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한 직선거리 한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돌들이 있는데 아마도 빙하이길이겠죠. 그래서 많은 돌들이 굴러내려왔는데 그 돌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이렇게 표면이 까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각화를 새기기에 적합했던 것이죠. 왜 처음 이 지역에 왔는지는 모릅니다. 암각화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신령스러운 미티오를 제사 의례를 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토피를 위해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암각화를 새기기에 너무나 적합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요, 공간이 중요해요. 공간, 장소죠, 플레이스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드, 우리 말로 터죠. 굳이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지역을 따지지 않더라도 여기는 정말 명당 자리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각화들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청동시대 말 또는 초기철기 시대부터, 그리고 가장 전성기는 투르크인들이 이 지역을 장악했던 6세기, 7세기, 8세기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낙서도 있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주로 투르크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각화 지대라는 것도 중요한 특성이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여기가 산악지대지만은 역시 유목민족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냥 또는 유목과 연관된 소재와 주제들을 활용해서 여기 빼곡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특징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각화는 암각화로 끝나는데요. 우리가 1971년에 발견한 울산시 울산광역시 반구대 암각화, 그리고 그 다음에 발견한 천전이 암각화, 그리고 근래 발견한
칠퍼리 암각화, 고령 양전동 등등 많은 암각화들이 있고요. 더 발견될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물론 암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이칼레이크에 레나강변도 갔고, 몽골도 갔고, 뭐 알마티에 탐가리도 갔고, 정말 많은 곳, 극동 시베리아 캄차카도 갔고 많이 갔는데요.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암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암각화와 함께 여러 곳에 고분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돌로 쌓은 돌무지 무덤, 즉 적석 고분군들이 많이 여기 있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는 일종의 매장시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군데군데 발발 또는 불불이라 불려지는 석상들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학자들이 스톤 서클 또는 스톤 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돌로 쌓은 원형의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로 이렇게 큰 벽을 쌓은 것들도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원형 서클이로구나, 여기는 벽이로구나, 여기는 고분이로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각화, 그 다음에 무덤 외에도 특별한 의식을 행했던 장소를 알 수가 있어요. 리추얼을 행했던 것이죠. 선사인들에게, 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거든요. 신앙 의례거든요. 그런 것을 실행해야지만 인간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불안감도 해소하고, 그리고 신들과, 그리고 하늘과, 그리고 땅과 저 호수와 이렇게 일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산, 물 만나는 이곳이야말로 투르크인들에게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가장 신령스러운 것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제사 의례들이 있었겠죠. 조그만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투르크인들 아니면 키르기스탄에 해당하는 이 넓은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시크루스는요, 이태백이 살았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축의 카슈카르랑도 가까운데요. 토르카패스를 넘어서 오게 되면 이시크루에 도착하거든요. 저도 물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키르기스탄뿐만이 아니라 파미르 쪽, 그리고 중국 쪽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시쿨, 그리고 천산 아래 신령스러운 장소에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큰 리추얼 의례가 행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역의 성격에 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키르기스인들 아니면 투르크인들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사 고대사에서 종합적인 역할과 기능이 한 군데에 모여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뭔가 우리 인류에게 또는 현대인들에게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들이 해석했던 세계관, 즉 로직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새로운 모습도 찾을 수 있지 않나는 그런 희망을 저는 갖지요. 정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누가 오더라도 신령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해가 거의 천산 기슭으로 사라졌고요. 하늘에는 이렇게 구름들이 남은 여명에서 약간씩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골도 점점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물거미가 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는 사람, 마음이 정화되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그만 산짐승, 그리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아내, 모두가 여기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이런 순간, 이런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단대적 존재, 한시적 존재, 부분적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전체적 통일적, 또 홀이죠.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포나타를 내일은 떠납니다.